소설 자체도 재밌지만 작가에 대해서 얽힌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네, 너무 다 트로트 가사 같아가지고. 기대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이어서 이승님이 예. 가져오신 책이 네네. 여기 이거죠? 네네. 먼저 이제 되게 멋진 원서 가지고 왔는데요. 슈피겔에서 넘버원 베스트셀러다. 1위를 했다. 빨간 딱지로 자신감 있게 네. 붙어있네요. 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실제 스티커인가요? 예. 이 책은 이제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그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독일 작가의 신작 언어의 무게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언어에 깊게 매혹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이 주인공은 번역자인데 이제 출판사를 경영하는 아내와 함께 출판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죽고 본인이 출판사를 이어받아서 이제 경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두통을 겪고 하면서 내가 아픈가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병명이 악성 뇌종양이라는 이제 병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한 일이 경영하고 있던 출판사를 팔아요. 굉장히 저희가 나누기 좋은 얘기네요. 네, 그죠. 네. 이제 그리고 출판사를 팔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출판사를 팔자마자 오진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미래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갑자기 출판사를 판 돈이 있잖아요. 이 거액의 돈을 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의 터닝 포인트를 맞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터닝 포인트,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부캐라는 개념을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스칼 메르시어도 페터 비엘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부캐예요. 본캐가 철학자고 부캐가 소설가인 거죠? 부캐가 소설가죠. 여기에 보면 작가나 출판사 풍경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이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던 주인공의 아내는 출판할 원고를 보다가 죽거든요. 비극이네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너무 슬프고 죽는 날까지 원고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원고를 보는 거예요. 원고를 보다가 잠깐 이제 졸듯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지병이 있었지만 그때 결국은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이거 스포라서 하면 안 되나요? 좀 스포를 빼고 말씀드리자면 약간 시적인 세계에서 살던 주인공은 이제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좀 더 소설적인 세계로 가게 돼요. 그 과정을 상당히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가지고 나온 책은 마리커 루카스 레이넨펠트라는 네덜란드의 작가의 그날 저녁의 불편함이라는 소설입니다. 작가도 약간 낯설고 제목도 쉽지는 않은 느낌인데 어떤 작품인지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작품은 이 작품을 계약할 당시에는 전혀 이 작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어요. 운 좋게 계약을 잘 하였는데 번역에 시간이 좀 걸리고 번역가 선정에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부커상을 탔습니다. 이제 부커 국제상,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이 부커 인터내셔널 상은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님이 수상해서 더 잘 알려진 상인데 원래 그 각국의 언어로 이제 출간이 되잖아요. 이제 그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영국에서 출간된 작품 중에 이제 선정하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고 번역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와 번역자가 함께 상을 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막 그런 시상식장에 막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 작가가 본인의 집에서 그 번역가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 수상의 소식을 알고 굉장히 기뻐하는. 작가가 이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젊은 작가예요. 1991년생이고 이 상을 무려 20대에 탄 거예요. 또 이 작가의 약간 외모가 좀 남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남자인가? 라는 여자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의 성 정체성을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으로 정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논 바이너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도 그런 작가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인가요?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농가의 한 가족이 나오고 그 가족에서 마지가 스케이트 대회에 나갔다가 이제 그 얼음이 깨지면서 그 간척지에서 열리는 대회라서 얼음이 깨지면서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은 어떻게 이 마지, 이 오빠를 그 애도하고 보내줘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죽음을 그래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부모님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여기 이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거의 금지되다시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인 채로 자신들만의 애도를 하게 돼요. 결국은 애도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권은 어떤 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네, 먼저 언어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리스본행 야간열차도 사실은 호불호가 있었어요. 네, 그 읽다가 책 속의 책도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책 속의 책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서 막 다 찾아서 읽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지루해 아니면은 왜 갑자기 딴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좋아하셨다면 저는 꼭 추천한다라고 하고 싶고 그날 저녁의 불편함 같은 경우에는 소년 소녀가 나오는 소설, 성장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싫어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소설에서의 어떤 속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책의 묘사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재지기님, 정선님의 추천 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누가 알고 모두가 사랑하시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에세이 무라카미 티라는 작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하루키가 갖고 있는 티셔츠에 관한 에세이예요. 제 개인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보면 하루키는 장편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하루키의 단편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하루키의 에세이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셋 중에 에세이를 좋아하는 파거든요. 그 하루키 특유의 뭐라고 할까요? 시니컬함 혹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유머러스한 코드들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키 에세이를 주로 보는데 저희가 무라카미 라디오 시리즈나 전문집 같은 에세이를 선보였을 때 그 빛났던 하루키의 장점들 여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에세이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키의 자기가 밴드 티셔츠, 락음악 밴드 티셔츠를 모았던 얘기 아니면 술에 관련된 티셔츠만 모아놓은 챕터도 있고 자기 책의 굿즈로 만들어졌던 티셔츠들만 모아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식이라서 왜 저한테 약간 티셔츠는 묘한 매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옷이기도 하지만 좀 나를 광고하는 매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기도 하고 아니면 모두 같은 옷을 입으면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아니 옷 그러네요. 중에서는 가장 굿즈스러운 네. 그런 요소가 있는 옷이기도 한 것 같아요. 티셔츠라는 매체 특유의 매력을 약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하루키라는 대작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나 이렇게 엿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언제 나오죠? 이 책은 꽃피는 봄이 되면 3, 4월쯤이면 선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에키 타로라는 일본 일러스트레이터의 아직 가제라서 명칭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느긋한 곤충동감이라는 가제하에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책은 한 1, 2년쯤 전에 도쿄 출장을 갔을 때 거기 현지에 있는 서점 만화 코너에서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저 혼자 이렇게 보고 제 취향에 너무 잘 맞아서 계약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냥 정말 곤충들이
탁정벌레들이. 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곤충 만화입니다. 근데 곤충 만화라고 해서 장수풍뎅이의 생애는 뭐 어떻고 애벌레는 몇 센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어떤 매미는 음치고요. 여기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는 둘이 라이벌이라서 한 굴 안에서 어색해하면서 싸우고, 제가 여자친구를 못 사귄다 그랬으니까 괜히 가서 도와주는 츤데레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소소한 인간 같은 모습을 담은 얘기를 담고 있는 만화책이고요. 이 곤충들의 생애가 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름 약간씩은 담겨 있어요. 어떤 방앗개비는 수컷이 암컷에게 엎혀서 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차용한 느낌은 있습니다. 곤충들한테 이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이름이 없고. 주인공 이름이 사슴벌레, 아, 장수풍뎅이, 아, 네. 네, 이런 식입니다. 이분이 계속 곤충 만화만 어,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라서 곤충 만화 장인이시네요. 네. 작품 목록 이렇게 보시면 전부 곤충에 관련돼 있고요. 사파도 곤충 사파만 그리시는 분이라 그림을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유의 허무개그스러운 개그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 안에 들어있는 유머 코드도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또 비추하나요? 만화를 좋아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만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추하는 분은 바퀴벌레를 비롯해서 다리가 6개 달린 것만 보면 소름 끼치는 분은 굉장히 괴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티셔츠 좋아하는 네. 티셔츠를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보지 마라. 하루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집에 티셔츠라고는 한 짝도 없고 늘 셔츠만 입는다 이런 분은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빛의 4인이 모여서 올해 선보일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간할 책들이 한 30여 권, 거의 40권 가까이가 저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나머지 아이들한테 약간 미안하고 그래서 다른 책들도 빛의 특히 2021년 라인업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여기 빛의 인스타 주소라도 이렇게 띄우고 이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책에는 결국 독자분들이 책에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을 찾아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남기면서 끝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책 한 권 한 권 계약하고 갖고 나왔을 때는 이 책을 꼭 한국 독자들한테 선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돌아봐 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양이의 서재 설 특집 2021 편집자의 선택 에디터스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 각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게 가장 기대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또는 독서에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 올려주시면 저희 고양이의 서재에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빛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뤄지지 않은 나머지 30권의 책들로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